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진짜 여러분, 평가전 하나가 취소되는 것은 그저 하나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를 방해하려는 음모라고 여기는 것은 심각한 증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취소된 한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2002 영유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향한 역사적인 도전에 나선 인도네시아 축구가 앓고 있는 심리적 질병, 바로 그 지독한 피해의식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자 합니다. 쿠웨이트가 오는 9월 5일로 예정됐던 평가전을 돌연 취소하자 인도네시아 언론과 축구협회는 즉각 이것이 월드컵 최종 예선 준비를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의 강호들과 한 조에 묶인 인도네시아를 향할 보이지 않는 견제일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순간을 앞둔 엄청난 압박감이 만들어낸 근거 없는 피해망상에 불과할까요? 오늘 그 심리의 이면을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9월 5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쿠웨이트와의 A매치 평가전이 쿠웨이트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돌연 취소된 겁니다. 이제 막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네덜란드의 전설 패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에게는 그야말로 부임 초부터 계획이 심각하게 꼬여버린 셈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인도네시아 축구에 큰 족적을 남긴 우리의 신태용 감독 후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영웅이 된 전임자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월드컵 4차 예선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 그에게 중동의 강호들을 상대하기 전 마지막으로 전술을 점검하고 선수들의 호흡을 맞출 수 있었던 이 평가전의 취소는 단순한 둘은 그 이상입니다. 이제 갓 항해를 시작한 함선의 나침반을 갑자기 빼앗아 버린 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일이 여기서 그저 아쉬운 해프닝 정도로 끝났다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측의 반응이 이 단순한 사건을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증폭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사건은 복잡한 음모론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인식의 왜곡, 그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평범했던 하나의 행정적 사건이 어떻게 국가적 차원의 음모로 둔갑하게 되는지 그 심리적 과정을 지금부터 법의학자처럼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건에서 음모로의 위험하고도 달콤한 도약입니다.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대표팀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아쉽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정도의 푸념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명백한 악의와 의도가 숨어 있다고 낙인 찍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결론으로 단숨에 건너뛸 수 있었을까요? 대표팀 저는 이것이 현재 인도네시아 축구가 경험하고 있는 역사적인 성공이 가져온 거대한 압박감과 그 이면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피해의식의 합작품이라고 분석합니다.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의 심리가 딱 그 격입니다. 그들에게 자라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동남아 축구의 변방이라는 오랜 서름, 그리고 아시아 축구의 주류 세력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잠재된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황금 세대를 앞세워 월드컵 본선이라는 꿈의 무대를 눈앞에 두자 길에 놓인 작은 돌멩이 하나조차 누군가 자신들을 넘어뜨리려고 파놓은 함정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월드컵 4차 예선조 추첨 과정에서부터 석연치 않음을 느꼈던 그들 입장에서는 이번 쿠웨이트의 갑작스러운 통보가 그저 우연한 사고로만 보일 리가 없는 것이죠. 역시 그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하는 자기 확신에 빠지기 가장 좋은 상황인 겁니다. 둘째, 중동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즉 가상의 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경계하는 보이지 않는 적은 과연 누구일까요?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그 의심의 화살은 너무나도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쿠웨이트, 중동 국가입니다. 4차 예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상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두말할 필요 없는 중동 축구의 맹주들입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하필 중동 팀들과의 결전을 코앞에 둔 결정적인 시점에 다른 중동 국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버린 것이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리야드와 쿠웨이트 시티 사이에 모종의 전화 통화가 오간 것은 아닐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확신에 가까운 시나리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전을 넘어 실질적인 타격까지 노린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클라이베르트 감독은 전술을 실험할 기회를 잃었고 선수단은 심리적으로 흔들립니다. 즉, 경기장 밖에서부터 상대의 힘을 빼놓으려는 의도라는 거죠.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예선처럼 각 나라의 자존심과 미래가 걸린 무대에서는 때로는 명확한 증거보다 그럴듯한 음모론이 대중을 단결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인 법입니다. 마지막 셋째, 이 불길에 기름을 붓는 언론과 축구협회의 역할입니다. 이 피해의식이라는 감정은 때로 지도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통치 수단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즉각 항의 서한을 보내고 AFC에 보고하는 등 강경하게 나서는 모습은 자국 팬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은 내부의 비판을 잠재우고 모든 시선을 외부의 적에게 돌리게 하는 아주 영리한 정치적 행위일 수 있습니다. 언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착오로 경기 취소라는 심심한 기사보다는 거대 중동 세력의 음모, 인도네시아를 겨냥하다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훨씬 더 잘 팔리는 법이니까요. 결국 선수단의 불안감, 협회의 정치적 계산, 그리고 언론의 상업적 속성이 한데 뒤엉켜 평범했던 하나의 사건을 온 국민이 분노하는 거대한 음모론으로 완벽하게 키워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한 실망감이 어떻게 집단적인 피해망상으로 폭발하게 된 걸까요? 그 기폭장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역사상 최고의 기회라는 거대한 압박감이 우리는 늘 부당하게 당해왔다라는 뿌리 깊은 피해의식과 만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월드컵 본선이라는 꿈이 바로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 상황, 성공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은 그야말로 국가 전체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과거 조추첨 논란 등에서부터 쌓여온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에게 억압당하고 있다라는 억울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압박감과 구조적인 불공정함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감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평범한 사고조차도 의도적인 공격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아주 유독한 심리적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망상은 더 이상 언론의 추측이나 팬들의 분노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침내 공식적인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PSSI가 쿠웨이트에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이를 아시아 축구연맹 AFC에 정식으로 보고하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이 사태를 프로답게 수습하고 조용히 대체 상대를 찾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피해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이 문제를 축구 외적인 일종의 정치적인 싸움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따져보죠. 그들은 평가전 한 경기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손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흔들릴 수 있는 팀과 팬 전체를 우리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할 공동의 적을 얻었고, 우리는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우는 투사라는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경기장 안에서의 손실을 경기장 밖에서의 명분으로 완벽하게 되갚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전술을 시험할 평가전 한 경기를 잃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상상 속의 적을 만들어냈다는 것, 그리고 평범했을 수도 있는 행정착오를 거대한 심리전으로 변질시켰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시청자 여러분, 무섭도록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분노와 억울함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온 세상이 우리를 막아선다는 비장한 투사 집단을 만들어내며 상상 이상의 결속력과 투지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서 목숨을 거는 전사로 변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칼은 동시에 스스로를 베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패배했을 때 우리의 전술적 실수나 부족함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대신
거대한 음모 때문에 졌다. 애초에 불리한 싸움이었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외부의 적에게 돌리는 달콤한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결국 이것은 패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이 마주한 가장 큰 도박이자 시험대입니다. 이 피해 의식이라는 위험한 불길을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용광로의 불씨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불길이 팀 전체를 집어삼키도록 방치할 것인가. 그라운드 안에서의 전술 싸움보다 어쩌면 이 그라운드 밖의 심리 싸움이 인도네시아의 월드컵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인도네시아 축구의 미래는 패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전술 노트 안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 심리적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라운드 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하는 것보다 선수단 전체에 퍼진 이 피해망상을 관리하는 것이 클라위베르트 감독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동남아시아 축구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네덜란드 출신의 명장이 풀어야 할 가장 까다로운 숙제일 것입니다. 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